오늘은 일선지에 기록된 조선 중기 무인이자 성리학을 연마한 학자이며 송당 학파를 만들어 수많은 학자들을 배출하였고 또한 뛰어난 의술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셨던 대학자 송당 박영 선생의 젊은 시설 협객 활동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선지는 구미선산의 옛 지명인 일선에 대한 고문원입니다. 조선 중기 인재 최연 선생이 지역의 인물과 지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 가운데 등장하는 한 인물인 송당 박영 선생이 험한 고개 길에서 흉악한 산적 무리를 만나 계책과 활솜씨로 제압하고 100여 명의 나그네를 구해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화는 박영 선생이 20세 무렵 겪은 일이라고 전해집니다. 1492년 성종 23년 봄, 건주의 여진족을 토벌하고 돌아온 해였습니다. 그해 7월 겸사복이 되었고 9월엔 묵가의 급제 선정관에 임명됩니다. 당시 박영 선생은 사필명중, 백팔백중의 활솜씨로 유명했습니다. 담장과 초가집을 단숨에 뛰어넘는 초월장옥의 경지를 보였죠. 사람들은 협객 박영이라 불렀습니다. 전국의 무례배들은 명궁 박영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어린 시절은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5세의 아버지를 7세의 어머니를 여의고 10살 때는 할머니가, 12살 때는 할아버지마저 연이어 돌아가셨습니다. 12세의 어린 나이에 고향 경북 선산으로 내려와 조모와 조부의 3년상을 정성껏 모시며 심효살이를 마쳤다고 합니다. 이러한 박영의 효심은 곧 굳은 의지와 인품으로 이어졌고 3년상을 마친 뒤에는 보호자 없는 고아의 슬픔과 방황, 그리고 혈기왕성한 청년기의 감상을 달래기 위해 말타기와 활쏘기 등 무예에 몰두하였다고 한다. 그 결과 17세 무렵부터 용력과 재력으로 전국에 이름을 떨쳤었다. 이러한 천부적인 무술 실력은 함길도 병마도 절제사였던 증조부 박호문과 첨지중 추원사였던 숙부 박수장의 유전자를 이은 데다가 외조부 양령 대군과 이씨 왕가의 무골 기지를 물려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때는 1492년 봄 어느 날 여진 정벌에서 막 돌아온 20세의 청년 박영은 산적들이 자주 출몰하여 백성들을 해친다고 소문난 험한 고개의 길을 넘으며 일삼아 둘러서 고향 선산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이번 기회에 백성을 괴롭히는 산적들을 혼내고자 넉넉히 화살을 준비하여 일부러 이 고개길을 찾아왔던 것이었다. 길을 가던 중 수상한 행동을 하는 이들을 발견하였고 심리길전부터 이들이 행인들의 짐과 물품을 노리는 산적들이라는 것을 눈치채었다. 대담하게도 산적 몇 놈들은 주막거리가 형성된 마을에까지 미리 내려와 염탐을 하면서 사전에 침략 계획을 세울 만큼 치밀하고도 큰 무리의 산적 떼이였다. 박영은 조용히 탁주 한 사발을 조금씩 들이키며 주막 안팎을 유심히 살펴보다가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했다. 멀리 동구 밖에서 서너 명씩 나뉘어 움직이는 검은 그림자들. 경지에 오른 무인의 눈에는 그들의 걸음걸이만 봐도 도적임을 알아차렸다. 이 집 저 집, 67집으로 이루어진 주막거리 집들 안에는 먼 길을 걸어온 행상인들과 농부들, 과거를 보고 돌아오는 선비들까지 여러 계층의 백성들이 쉬고 있었다. 그 수가 100여 명 넘는 많은 사람들이지만 사람 숫자 많은 것만을 믿고서 도적들의 공격을 대비하는 사람은 박영을 제외하곤 아무도 없었다. 지켜야 할 짐들은 많았지만 방비는 없었다. 박영은 행인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눈치 빠른 주모에게 지시를 하였다. 여인네들과 어린애들은 안채로 피신시키고 집더미와 장작을 활용해 좁은 길 목을 막으시오. 그리고는 박영은 등짐에서 활을 꺼냈다. 그가 손에 콱 쥐어든 것은 여진 정벌에서 함께했던 활로서 철판 7장을 단번에 꿰뚫어버리는 맥궁이었다. 비록 한 사람이지만 그의 활솜씨는 사필 명중이라 불릴 만큼 100발이면 100발 모두 명중하는 조선 최고의 명궁이었다. 앞서 나간 졸개들 10여 명이 박영의 화살에 맞아 쓰러지자 그제서야 심상찮은 상황을 알아챈 산적 두목이 소리쳤다. 왜놈이냐? 보아하니 아직 어린 놈이 활솜씨가 제법이구나. 네 혼자서 우리 50명을 감당하겠느냐? 라고 호언장담하며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다. 휘익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 이어 으악하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다.
도끼를 들고 소리치던 두목의 오른손을 정확히 맞춘 것이다. 박영이 침착한 목소리로 타일렀다. 무기를 버리고 잘못을 빌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박영의 기세에 눌린 산적 패거리들이 주춤하는 사이 피할 생각만 하던 주막의 사내들도 이 광경을 보고서 하나 둘 용기를 내어 몽둥이와 지게 작대기를 들며 싸우려는 결기를 드러냈다. 그러나 산적 두목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허세를 부리면서 이름도 듣지 못하고 죽이기는 아까운 솜씨니 자네 이름이라도 알려주게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송당은 나는 선산에 사는 박영이다.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느냐? 무기를 버리고 순순히 항복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라고 소리쳤다. 박영이라는 한마디 말에 마치 저승사자를 만난 듯이 산적들은 벌벌 떨면서 바로 전의를 상실하였고 무기를 버리고 꿇어앉는 놈들이 태반이 넘으니 그때서야 두목도 한순순히 머리를 조아렸다. 주막 동네의 사람들과 나그네들은 여진족을 떨게 했던 소년 장수 박영 대업을 소문으로만 들었지 오늘에야 얼굴을 뵙게 되어 영광이라고 환호를 하였다. 그간 몇 년간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숭악한 산적 놈들을 관군도 어떻게 손써보지도 못했는데 박영 대업 덕분에 일망타진하게 되었기에 이날의 전투는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져 오고 있다. 100여 년 뒤에 인제 최현 선생이 일선지에서 그날의 기록을 도봉극적 이계복지 구득행녀 백여인 제명자심 길을 가다가 도적들을 만나서 기지를 발휘하고 무술로서 이들은 물리치고 항복을 받아 길 가는 행인 100여 명을 구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날 그 곡의 길을 지나는 사람들에겐 결코 잊을 수 없는 구원의 날이었다. 송당 박영 선생이 제자들을 가르쳤던 장소인 송당 정사의 정경입니다. 주소는 경북 구미시 선산읍 신기 2길 109-1입니다. 송당 선생의 발자취를 찾아보시는 시간을 권해드립니다.